이제는 현금 영수증이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런데 이걸 안 챙겼다가 혹은 안 챙겨줬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금 영수증을 잘 활용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금 영수증은 내가 현금을 쓰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건 맞는 걸까요? 어디서나 다 발급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애초에 이 현금 영수증을 도입한 목적 자체가 네. 현금 거래가 많은 거를 다 포착을 하고 탈세를 방지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거래를 애초에 쉽게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금 탈세 혐의가 뭐 많지 않은 곳,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낸다던가 네. 아니면 관공서에서 뭐 이렇게 서류를 발급 수수료를 낸다던가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식은 애초에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약간 공과금 성격은.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 대상인 상태에서도 법적으로는 모든 사업체가 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이제 현금 영수증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작년 매출액이 연 2,4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의료나 전문직 같은 이런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고 법에서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금 영수증 가맹에 의무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현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쓰면은 또 이렇게 점원이 물어보잖아요. 현금 영수증 끊어드릴까요? 뭐 이렇게. 네. 근데 아예 말을 안 해도 네.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는 것도 따로 있다고요? 네, 맞아요. 현금 거래가 많다거나 아니면 탈세가 주로 발생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애초에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은 1원만 쓰더라도 돈을 썼다고 한다면은 다 발행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현금 영수증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대상 업종이 된다고 하면은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고객이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돼요. 네. 법에서 이제 정한 업종, 이제 세무사, 변호사, 뭐 골프 연습장 뭐 이런 식으로 매년 이게 업종이 점점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종에 해당했는데 의무 발행 대상이 됐는데 만약에 발행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데요. 네. 10만 원이 넘는 경우라면 고객이 원하든 원하지 않더라든 아니면 고객이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되고요. 아하.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게 예전엔 50% 과태료였는데 이게 엄청나게 셌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내려온 상태고요. 네. 10만 원보다 이제 조금 적다 하면은 고객이 요청을 했을 때는 발급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걸 만약에 거부를 했을 경우는 5% 가산세가 발생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허위로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가공 발행을 하는 경우는 3%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10만 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건 그 법에서 정한 업종 내에서만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 뭐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영업자분들에게 해당되진 않긴 한데 이 업종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무에서는 뭐 이 업종을 빠져나간 업종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로 웬만한 업종들이 점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변호사 상담한 기록이라든지 뭔가 원하지 않는 네. 기록이 남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난 현금 영수증 안 끊었으면 좋겠는데요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고객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무기명으로 발급을 해야 돼요. 무기명으로 무기명 발급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일단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객이 누군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나는 현금을 받고 뭐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했어요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신용카드 단말기 이렇게 업장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에서도 무기명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하. 또 만약에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단말기나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은 핸드폰으로 ARS 126에 걸어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정해놓은 코드가 있습니다. 예. 고객이 만약에 정보를 알리지 않았어요라고 하면 이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끊으세요라는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로 자진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만약에 미발급하면은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게 되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ARS로 현금 영수증 뭐 발급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는 네. 참고해서 꼭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현금 영수증 발급을 안 했다가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막 드러나기도 하고 그럽니까?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냥 아유 뭐 한 달에 몇 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자영업자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넘어간 경우에 사람들이 소비자가 예. 이제 뭐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아. 포상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 관련된 건 잠시 후에 또 한번 여쭤보겠고요. 네. 또 요즘에 보면 계좌이체로 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원체 이제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 편하게 됐으니까. 네. 아니면 기프티콘 같은 걸 모바일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럴 때는 현금 영수증이 어떻게 발행이 됩니까? 네,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줘야 되고요. 예. 상품권 또는 이제 기프티콘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산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매장에서 제공을 하는 쿠폰이라든지 뭐 마일리지, 적립금 이런 걸로 물건을 산다거나 하는 경우는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사이버머니, 포인트 이런 걸 모아가지고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아하, 이게 조금 헷갈리기는 하네요. 네. 기프티콘 살 때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고 해야 네. 하고 네. 마일리지, 뭐 적립금, 포인트로 뭐 살 때는 네,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포인트나 이런 거는 현금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까? 현금이 단순하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이제 상품권, 기프티콘 이런 거는 유가증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사게 되면 돈으로 바꾼 거예요. 이때는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안 되지만 이 돈으로 바뀐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내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현금을 쓰는 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쿠폰이나 적립금 포인트로 쓸 때는 네.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로 예. 기프티콘이나 이 상품권을 구입을 해요. 예. 그럼 이 카드로 사용한 거는 이제 연말정산 때 카드 결제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 또 다시 이걸 산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가지고 물건을 추가적으로 또 구입을 하게 된다면 네. 이때에도 또 현금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연말정산을 2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제 애초에 카드로 뭐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살 경우에는 이때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이 아닙니다. 이때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구입을 했던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샀을 때 그때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으로 돈을 살 때는 적용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참 그 현금 영수증 받는 걸 이제 깜빡하고 며칠 뒤에 다시 그 가게 찾아가서 네. 저 지난주에 뭐 얼마치 여기서 뭐 먹었는데 현금 영수증 네. 지금 끊어주세요. 이거 됩니까? 일단 법을 먼저 보면은요. 예. 세법에서는 이제 법에서 정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발급 시기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또는 계좌이체했을 땐 계좌에 입금된 때거든요.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예. 그래서 원칙은 소급해서 발행이 안 돼요. 일주일 전 거 이런 건 안 돼요. 예. 대신에 이제 사실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고객이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자는데 계좌이체돼서 돈이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통념상 입금이 즉시 확인되는 게 어려운 경우라면은 이제 입금이 확인되는 때 통상 3일에서 5일 이내라고 한다면은 발급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기간이 지났다면은 좀 곤란하긴 하고요. 반대로 이제 소비자가 직접 해서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사장님이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줬다면 그 거래 있었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3년 이내에 현금 영수증 현금 거래했다라는 걸 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됐을 때 이걸 3년 안에 네. 확인 신청 절차를 거쳐라. 네, 그러면 맞습니다. 소득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슬슬 찬바람 불면서 네. 연말 벌써 다가오네. 연말정산 네. 신경 써야 되는데 그동안 못 모았던 현금 영수증도 또 신경이 쓰이고요. 맞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거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현금 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이제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직장인은
두 가지 종류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중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받아야 되고요. 네. 이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거를 다 모아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 월급의 4분의 1 이상을 썼을 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아니 4,800만 원이다. 그러면 월급이 4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럼 400만 원의 4분의 1인 100만 원 이상을 매달 뭐 현금영수증이든 신용카드든 사용을 했으면은 나는 이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4분의 1, 25%를 초과한 금액.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또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 1,000만 원 썼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30%를 공제가 되는데요. 한도가 이제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한도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월로 나누면 내 월급의 4분의 1 썼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 거기에 이제 추가로 100만 원 정도 더 썼다면은 내가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연봉의 4분의 1을 초과한 금액에서 한 100만 원. 내 월급의 4분의 1을 월급에서. 초과한 금액에서 100만 원 정도 더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도가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써도 결국은 한도에서는 다 막힌다. 걸린다. 네, 맞습니다. 반대로 자영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어떻게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자영업자는요, 그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세금 줄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부분에서도 세금을 줄이는 게 발생을 하고요. 네. 반대로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사올 때에도 이제 현금 영수증을 내가 발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때에서도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먼저 팔 때를 설명을 드리면은 고객이 물건을 산 다음에 고객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내가 해주면은 그 금액의 1.3%를 네.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연간 1,000만 원까지 한도 낸데요. 이게 꽤 크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리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은 내가 공제된 매입세액 부분에서 금액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화로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줬다면 전화 소액 발급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개인 사업자가 ARS 같은 걸 이용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은 건당 20원씩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으면은 많을수록 한도 없이 다 공제를 해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5년도 그러니까 내후년에 없어질 예정이에요. 이 소액 발급 세액공제 확인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해 보면은 세액공제 부분에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RS 전화를 이용해서 5,000원 미만 금액에 네.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때 해줄 때 건별로 20원씩. 네. 야, 이거 애매모호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면 그렇죠. 좋겠습니다만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바빠 죽겠는데 예.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소액을 많이 끊어주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액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가끔 안 해주는 곳도 네. 있어가지고 이게 민원만 하더라도 매년 10,000건 이상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거를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업장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를 안 내고 현금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자는 있지만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주면서 할인을 로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소비자가 신고를 하면은 이제 포상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신고 당한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급 안 한 곳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데요.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혜택, 신용카드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혜택, 세액 감면 등을 혜택을 안 주게 되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가맹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했을 때는 그 판매했던 금액의 1%의 가산세가 발행을 하고요.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다가 세무조사 받은 사례가 있는데 네. 서울시에서 이제 자동차를 도색을 해주는 사장님이 이제 현금이나 아니면 계좌 이체를 통해서만 돈을 받고요.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이제 할인을 이야기하면서 무마를 해 오다가 이제 평소처럼 한 고객에게 이제 현금 영수증 요청이 들어왔는데 할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 고객은 앞에 고객들과 다르게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를 했고요.
이럴 때는 이제 내 그 사장님의 계좌번호라든지 사장님의 은행 명의 어떤 은행인지 다 오픈이 되게 돼요. 다 노출이 그렇죠. 되고요. 그래서 그 은행을 통해서 다 걸리게 됩니다. 계좌 내역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해왔는지. 맞습니다. 네, 몇 년간을 다 아이고야. 들여다보고요. 그래서 월세 냈던 내역들도 다 사업장으로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럴 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아서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이랑 가산세 그리고 또 있죠. 건강보험료까지 다 추징을 당해서 아이고야. 지금 수억 원을 추징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민원 이 한 건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게 줄줄이 그동안에 현금 거래 해왔던 거 네. 탈루했던 게 다 걸릴 수 있는 맞습니다. 타고 가서 네. 이게 큰 문제였네요. 네, 주의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는 그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50만 원까지도 예, 맞습니다. 있다라는 것. 예, 역시 세무는 무시무시합니다. 자, 오늘도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죠. 10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4.6% 증가한 가운데 무역 수지는 37억 4,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누적 무역 적자는 234억 3,5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